안녕하세요. 프라임버퍼에서 공법, 헌법을 담당하게 된 정인영 강사입니다. 2017년 대비 헌법이라는 과목이 5급 공무원 행정고시 시험에 드디어 들어가게 됐어요. 드디어라는 말은 좀 그런데요. 여러분에게는 불행이 아닐 수 없죠. 일단은 5급 공무원 공채에서 헌법이 들어가게 됐으니까 받아는 드려야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확정됐고 실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번에 프라임버퍼에서 야심차게 1차, 그래갖고 피셋, 선생님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 학원에서 헌법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저로 설명드리자면, 사법시험에서 여러 해 동안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5급 공채에서는 어차피 헌법이 없어서 강의를 못했지만, 각종 공무원 시험, 7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부 진급 시험, 승급 시험, 올해까지는 헌법과 행정법을 객관식으로 보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진급 시험도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과목의 변경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객관식 문제로서 5급 공채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시험에서 헌법을 강의한 지는 꽤 됐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전문 강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여러분에게 그래도 한 과목만큼은 헌법이란 과목만큼은 자신있게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할 수 있는 한마디로 세르파, 히말라야, 정상을 등정하려면 꼭 있어야죠.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 오르내리지는 않습니다. 세르파 한 사람 이름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다면 그 누구도 그 높은 히말라야를 등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름도 그다음에 존재 자체도 그렇게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을 끝까지 지도하고 어쩔 때는 혹독한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어쩔 때는 간호사로서 여러분에게 따뜻한 손길에 한 번에 어떤 이런 일침 같은 거를 놓도록 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험을 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험장, 여러분이 시험장,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직접 배우고 익힌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저로서는 정말 영광이겠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마지막 마킹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길 갈 수 없지만 간 것과 동일한 간 것과 진배 없는 그런 어떠한 동반자로서의 지휘를 하겠다는 거죠. 제 속에 여타 어딜 나왔다 어딜 했다 뭘 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그런 어떤 노하우 그 다음에 객관식이 있어서의 그런 진수 이런 것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뵙도록 하고요. 일단은요. 늘 항상 사람들이 그렇죠. 처음처럼이다. 처음처럼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학습의 한마디로 가장 기본이죠. 베이스죠. 그런데 가장 어려워요. 처음이라는 말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어요. 해가 가면 갈수록 뿐만 아니라 날도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같은 마인드 시험 보는 그날까지 시험 장소 그 장소까지 꼭 함께 갈 수 있도록 바랄게요. 여러분이 그런 어떤 처음처럼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저를 즐겨찾기를 하신다면 아마 절대평가 60점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닐 거예요. 절대평가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절대평가를 잘 넘어가신다면 프리패스 같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그 절대평가의 한계선을 넘지 못하면 페일이에요. 정말 이는 되돌릴 수 없는 크나큰 실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없는 듯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헌법이라는 과목이라는 거죠. 열심히 1년간 여러분의 노고 알죠? 2차 준비를 통해서 또 마지막에 1차 준비를 통해서 1차를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동차로 2차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속에서 헌법이라는 과목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떻게 한 단계 업을 시켜줄 수 있는 한마디로 이렇게 점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목전에 닥쳐가지고 그때 가서 잡는 과목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런 걸 위해서 제가 오늘 헌법이라는 과목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역할은 히말라야 정상을 등정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세르파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제 모토입니다. 항상 찾아주시고 같이 해주신다면 그날 그 순간에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헌신한 듯한 그런 어떠한 마인드를 갖게 해줄게요. 리걸 마인드를 싣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객관식을 통과시켜 드리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런 헌법이 뭔가. 물론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헌법은 이렇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이 와하라고 느끼기에는 너무나 짧습니다. 법학이라는 과목이 그래요. 원래 참고 버티는 자가 법학은 이깁니다. 먼저 맞는 사람이 먼저 답안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법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한마디로 영어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다변화하게 이런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의 낯설음만 얼른 빨리 접하게 되면요. 그 낯설음만 해결을 하면 아무래도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법치주의라는 거 아시죠? 법치주의. 법은요. 다양성을 담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 법치주의는 다양성을 담을 수는 있지만 담고 나서는 어떻게 된다? 변하지 않습니다. 개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법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담을 때는 다양해요. 그 담을 때는 민주주의죠. 법학이 아니에요. 담을 때는 민주주의고 자, 그 법을 실행하는,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법치주의라는 원칙이 있어요. 담을 때 민주주의, 실행할 때 법치주의. 자, 이런 구조 안에서 서로 조화롭게 자, 세상은 운영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민주주의라는 거 솔직히 말해서 여타 과목에서 정치학이다, 행정학이다 많이 배우실 거예요. 하지만 법치라는 것은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집행공무원으로서 한마디로 관리직에 5급 이상 해당되는 공무원으로서 법을 떠나서 집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마인드를 갖게 만들게 하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법중의 왕이에요. 헌법은요, 법중의 왕입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헌법이 뭔지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게 찬란하거나 여러분이 보고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자, 법이라는 거 솔직히 딱딱하고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찬란하진 않습니다. 화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수수함, 순수함과 그 단순함 이런 것들로 하여금 똘똘 뭉쳐진 하나의 큰 야구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홈런을 치는 한마디로 이대호가 와서 그 야구공을 친다 해서 야구공이 깨지진 않아요. 여러분의 헌법이라는 마인드가 시험장 갈 때까지 깨지지 않도록 똘똘 뭉쳐주는 게 제 역할입니다. 자, 첫 번째, 세르파라는 말 아시겠죠? 자, 앞으로는 여러분에게 따끔한 일침을 놓는 감독이자, 부드러운 손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손을 내미는 간호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세르파 헌법이다라고 명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마인드로 저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헌법이라는 공부 방법은 있는데 솔직히 헌법이라는 과목 낯설죠. 이게 결코 여러분한테 이렇게 친한 과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먼저 헌법을 한번 보자면 제가 이 기계랑 좀 아직 낯설어요. 여러분도 이런 낯설음을 빨리 깨우치려면 자꾸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헌법을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새로움을 하려면 자꾸 깨져야죠. 부서져야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헌법을 접근하면. 자, 과거 헌법. 과거 10여 년 전에. 자, 그때는 1차 과목에 헌법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과연 헌법, 지금은 사라지고 다시 부활하는 입장에서 그때 당시 과거 12년 전 헌법이라는 과목은요, 굉장히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법시험 헌법보다도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행정공무원 입장에서 법을 모른다. 법의 무지는 용서하지 않거든요. 자, 사법시험이야 구체적인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법을 쓰지만 집행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은 하나의 행위의 기준이자 우리가 앞으로 해석을 통해서 집행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법을 이해하는 거 아주 가장 많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무슨 구체적 사건이 발생해서 법을 집행한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법을 가장 많이 이해해야 되고 법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 1차 과목에 헌법이라는 과목이 있었을 때 당시에 40문제였고요. 물론 40분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목, 헌법이라는 과목 굉장히 난해한 과목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헌법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차가
어쩔 수 없이 유예제도를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헌법이라는 과목이 새롭게 도입되는 과정에서 헌법은요, 물론 자 10년 전과 달리 절대평가라는 자 기준을 삼고 과거 헌법에서는 상대평가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치열했죠.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만 합격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절대평가 60점입니다. 여러분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된다라는 개념이지 남보다 더 맞춰야 된다는 부담은 없어요. 다르죠? 상대평가에서는 남보다 더 한 문제라는 개념인데 절대평가에서는 남보다 더가 아니에요. 한 문제만 더 맞추시면 돼요. 40문제 중에 24문제예요. 40문제 중에 24문제면 정확하게 얘기해서 16문제는 틀려도 됩니다. 여유롭죠. 자,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어요. 아킬레스건이라고요. 여기서 한 문제만이라도 뒤로 물러서면 저에게는 내년도 다시라는 그런 페일이 주어져요. 이걸 극복하시려면 자 여러분이 기계다. 그러면 저는 24개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라고. 하지만 자 화살을 쏘는 관역을 향해서 쏘는 사수가 화살 관역에 10점 만점을 노리고 쏴야 적어도 9점, 적어도 8점, 실수해서 6점 이렇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고 이거 40여 개를 다 맞춰라. 이건 좀 심하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개념을요. 그래서 24개, 자 여기서 전 4개만을 더 여러분에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40문제 중 28개. 전 이걸 요구할 거예요. 결국 객관적인 수치로 얘기하면 70점. 70점이라면요. 28개. 결국 4개 정도는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벽하게 준비를 하겠다면 모르겠는데 자 만약에요. 상대평가 제도에서는요.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절대적인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완벽주의에 가까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도 하나를 더 맞춰야 되니까 40문제 가까이 관역을 쐈단 말이에요. 실수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보면서 자 나는 진짜 다른 행정법이라든지 다른 자 필세 과목만큼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마인드로 이 동영상을 보는 건 아니죠. 정말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요? 1년 365일 내내 헌법에 시달리고 싶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은 60점이라는 이런 달콤한 반면에 잘못하면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 자 절대평가의 기준에 대해서 아마 마음적으로 조금 여유롭지 않을까.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약간 좀 후한 평가를 주지 않을까. 저는 이런 마인드가 더 우려됩니다. 이런 마인드를 조금이라도 이기려면 기준을 조금 높여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70점이라는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때 있어서 약간의 실수. 왜? 이런 어떤 상대평가에서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평가에서는 여러분이 그런 정도로 여러분에게 가혹하게 대하지는 않아요. 그런 만큼 공부 시간을 할애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실수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수 안 한다면 60점. 뭐 기계 아니잖아요. 이런 상대평가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실수합니다. 60점을 맞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 철두철미하게 60점이라는 기준으로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시간에 너무 쪼들리고 그다음에 다른 과목에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차가운 드디어 찬바람이 부는 9월이 돼서야 뜨끔하시겠죠. 이제 2차 과목을 좀 뒤로 하고 1차 과목을 해야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학은요. 먼저 맞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고요. 먼저 일단은 과목을 섭렵하셔야 돼요. 접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조금 되뇌이셔야 돼요. 왜? 익숙하지 않으면 9월 달에 가서 그 낯설음을 9월 달에 긴박한 과정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는 마인드, 그 마인드에서 헌법이라는 찬 서리까지 맞게 되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번 봄에 조금 여러분의 마인드에 잠깐 자기에게 좀 가혹합니다. 아니면 약간 좀
자, 부지런함을 좀 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 4월 달에 기본 강의가 필요합니다. 그냥 여유롭게 생각해서 또는 아니 이 선생님 2차 과목도 좀 중요합니다. 2차 과목 절대로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생각할 적에 하루에 적어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런 정도는 할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차 과목 굉장히 어렵죠. 개념 잡기도 힘들고요. 답안지 쓰기 위해서 암기하는 것도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거기다 앞필이신 분은 글씨 교정까지 하시느라 얼마나 마음적 부담이 생기겠어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하루에 1시간. 자, 수업이야. 조금 3시간, 4시간 듣겠지만 집중적으로 들으세요. 20회 남짓. 얼마 안 돼요. 자, 길어봐야 18회고 적어야 16회인데 그런 남짓 짧게 20일 동안 스파르타 바짝 하세요. 지금 먹는 건 보약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요. 저는 그래서 헌법이라는 과목이 과거 행정고시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정말 낯설은 과목이 아닐지언정 여러분 입장에서는 처음 공부를 하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이겠죠. 그래서 과거처럼 뭐 열심히 해라. 남보다 한 문제를 더 맞춰라.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정말 한 문제도 실수하지 말아라. 이런 기준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그렇다 해서 절대평가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느슨해진다면 이 60점도 결코 만만치 않은 점수가 될 거예요. 찬설이 내리는 10월달 그때 가서 조바심에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한번 들어두세요. 꾸준히 하라는 건 아니고요. 한번 들어두고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전문가이다 또는 기획적으로 뭐 릴레이 강의 10시간 릴레이 강의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 거 들으면서 자 그냥 툭툭 리콜만 하면 되죠. 뭐 과거의 기억을 잠깐 되새김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10월달 9월달 가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모의고사다 뭐다 하면서 실력을 조금씩 갖춰나가신다면 충분히 60점은 달성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자, 일단은 이런 과목이 있었다 해서 접근을 하며 헌법이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헌법에 대한 구성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헌법에 대한 구성.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헌법은요, 법 중에 최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법 중 최고법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헌법보다 더 상위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뭐 단군 할아버지의 그분의 말씀? 뭐 그 정도? 근데 우리는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은 국내법 중 가장 최고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법을 하는데 최고법이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1등이야. 근데 사소하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까지 해라. 그러면 권위가 없잖아요.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은요. 자주 건들면 건들수록 권위가 떨어지니까 어쩌다 한번 생각나면 들춰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헌법은요. 우리나라 지금 재헌헌법 48년에 처음 만들고 9번에 걸쳐서 개정을 했지만 마지막 개정이 87년에 개정하고는 한 번도 건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의 삶은 87년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엄청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87년 당시 88 올림픽을 전년이에요. 뭐 그냥 세계인이 온다 그런 기쁨에 만끽하면서 설마 우리나라에서 뭐 고속철이 생길 그 다음에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전화할 생각 그런 거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이 최고법에 한 번도 안 고쳤어요. 지금까지 담겨져 있어야죠. 그런 세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가장 추상적이고 개방적인 과목이에요. 왜? 한 번 개정해갖고는 잦은 개정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추상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못 알아듣겠다. 이런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행복추구권. 이게 무슨 법입니까? 행복을 추구한다는데요. 인격권. 여러분 인격 있죠? 인격 있잖아요. 내 인격이 뭔데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인격이 있다고는 다 얘기하는데 아무도 인격을 몰라요. 혹시 인격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모르면요. 친구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으시는가요? 서로 모르니까 안 물어요. 이런 것들을 배우니까 아무래도 용어 자체가 추상적이고 개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 알려드릴까요? 인격이 뭘까요? 쉽게 얘기해서요. 헌법이라는 곳에는 자 인간의 존엄 가치 그 기본
기본적인 가장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권리, 그 권리에 인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격은요, 사회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을 지을 수 있는 특징. 이게 인격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나는 인격이 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회생활을 통해서 남과 나를 구별 지을 수 있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름, 초상권, 성명권, 여름의 사진. 그건 남과 나를 특정할 수 있는 특징 아니에요? 구별할 수 있는 특징? 거기다가요, 여러분이 5급 공채에 합격하시면요, 친구들하고 레벨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뭐다? 사회적 지위, 명예. 그게 바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지을 수 있는 특징, 인격이에요. 흔히들 초상, 성명, 명예는 많이 얘기하지만 그게 인격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과목을 배우는 게 헌법이래요. 벌써 추상적이죠? 머리 아프죠? 너무 많이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 화면을 꺼버릴까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우리나라 국내법으로서 최고법이고 추상적, 개방적 개념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서 뭐가 도출됐냐고요? 여기서 각종 개별, 법 또는 령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배우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헌법의 헌법에 행동하는 법, 행정법. 이 2차 과목으로 이거 배우시잖아요. 행정법이요. 헌법의 행동대장이에요. 그래서 이거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 그 다음에 이거는 국민이 만드는 최고법.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국민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이 뭔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죠. 우리 헌법에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물론 여러분하고 함께 기본 강의를 통해서 하겠지만 헌법의 구성 요거 한번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오징어 좋아하시나요? 술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징어 참 좋아하셔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헌법은 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헌법에서 최고의 가치. 그러면 여기에 이걸 담을 수 있어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최고의 원리이자 목표이자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런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한마디로 지켜야 되고 보장받아야 할 궁극의 목적이죠. 이걸 지키고요.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고법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 질서, 제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민주주의 원리 아시죠? 국민주권 원리요, 법치주의 원리요. 이런 것들이 여기 원리에 포진해 있고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세계 평화 질서, 민주적 기본 가치 질서 같은 것이 바로 질서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 가치를 지키는, 한마디로 이건 뭘까요? 정신, 가치, 원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기본권. 솔직히 기본권 그러면 되게 어려워하시는데요. 여기다 요 말을 한번 붙여볼까요? 기본적인 권리. 누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또는 국민에게 있어서. 이렇게 해갖고 인간에게 있어서, 국민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걸 줄여서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권리만 있으면 안 되죠. 모두 있어야 돼요. 여기에 맞춰서 의무도 있어야죠. 그래서 기본적인 의무. 요거 보시면 돼요. 아마 국방의 의무라고 들어보셨어요. 납세 의무라고요. 근로의 의무라고요. 교육의 의무라고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런 근본적인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그 중에 가장 궁극의 목적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걸 지키기 위한 가장 원리, 질서, 제도 같은 걸 담고 이런 거를 지키기 위한 수단. 이제 수단 요걸 한번 볼게요. 요 수단.
어떤 수단을 뒀냐고요? 이런 수단을 뒀습니다. 자, 권력이라는 것을 좀 나눠놨어요.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갖고 권력을 좀 나눠놨습니다. 이것 말고도 권력을 수평적으로 나눈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수평적으로 나눈 것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나눠놨거든요. 그게 지방자치제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기관 중에 좀 특수한 기관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많이 배우게 돼요. 헌법재판소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선거에 관한 공정성을, 요즘 선거철이죠. 그래서 요거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보게 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자유시장경제 질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라는 경제라는 파트가 있고요. 자, 이러한 헌법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으로서 헌법 개정 절차. 자, 이렇게 갖고 헌법이라는 구성을 어떻게 보면 오징어에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거 이거예요. 전체 헌법 조문 자체가 전체가 다 해서 우리 헌법 조문은 자, 보면 130조로 이루어졌거든요. 자, 130조인데 솔직히 해서 요만큼은 9조 정도에 해당되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요 이후에 요만큼은요. 자, 보통 39조까지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 130조의 나머지가 바로 여기 40조부터 자, 130조 규정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전문이라고 되어 있긴 해도 그런 내용은 간단히 좀 검토하시고, 자, 부칙이라고 해서 법의 시행 날짜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워야 될 헌법은 전체 130조문 중에 이렇게 해서 1조부터 쭉 해서 나란히 130조까지 조문을 낱낱이 배우게 되면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헌법이 뭐다라는 걸 약간 설명드려. 이렇게 해갖고 설명드려서 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야 될 헌법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물론요, 많죠. 이것 말고도 많은데,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 저와 함께 한다면 이 헌법을 반드시 60점, 70점 정복할 수 있어요. 자, 마음이 편해야 어차피 시험장 가서 여러분도 충분히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죠. 자, 마지막 절대평가로서 그래서 60점을 넘겨라 하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더 요구해서 70점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절대평가 60점을 넘기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학습하는 방법 같은 걸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은 3, 4월 달에 자, 기본 강의 1회독을 꼭 권장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법구조가 약간 특이해서 그래요. 법구조가요. 자, 모든 법이 이렇습니다. 전 세계 법이 판데텐이라는 현식과 오스트리아 형식, 이런 형식을 띠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 체계가 판데텐, 독일 법계를 본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일반적인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요. 각종 원리 질서 제도와 뭐 이런 것들을 자, 기본권, 통치 구조 이렇게 갖고 얘기하는데 자, 기본권과 자, 이런 통치 구조라고 하는데 등 이런 것들을 강론해서 배우기 전에 기본권과 통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총설 규정이 있거든요. 이 총설 규정을 먼저 뽑아놓는 법의 형태를 판데튼 형식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이 법학을 공부할 때 모든 과목에 총설, 총칙이라는 파트가 마련되어 있어요. 왜? 기본권에서도 동등한 얘기를 하고 통치구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 각각 개별적으로 기본권에서도 한 번 하고 통치구조에서도 한 번 하고 너무 번잡스럽잖아요. 그래서 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먼저 앞으로 뽑아서 총설이라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미리 이런 것들을 자,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 구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런 구조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이해가 빠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3, 4월 달 조금 자, 물론 2차 공부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겠지만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3, 4월 달 물론 2차 공부 준비하시는 분하고 다르지 않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힘이 들더라도 요거
헌법 과목을 좀 1회 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시면 나중에 가서 찬바람 들어갖고 마음속에 설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 일단은 지금 3, 4월 달에 1회 독을 하라고 권장하고 싶어요. 두 번째, 자 기출문제 모의고사 풀이 반복이라고 했는데 요거는요 1회 독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일반적인 OX집이나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자 과거 다른 기출문제들 또 행정고시에서 1차 과목에 헌법이 있던 시절의 기출문제를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과목, 다른 시험하고는 좀 특색이 있거든요. 헌법, 사법시험 과목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례가 조금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사법시험 좀 해가지고 자 헌법이라는 과목을 조금 더 접해본 분들에게 조언을 얻자면 다들 그래요. 헌법에 그래 헌법재판소 판례만 좀 암기하시면 60점 넘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헌법재판소 판례만 달달 암기해서 60점을 넘긴다? 정말 힘들걸요? 판례 모두 다 맞출 자신 있어요? 그 판례가 얼마나 방대한 이야기인데요. 판례를 이해하려면 이론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나 각종 여타 국가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기준 자 여러분 분명히 시험 공부에서 7급 시험 기준으로 40문제 40분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파트에서는 조금 자 아무래도 집중도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고요. 반드시 맞춰야 할 파트는 분명히 집중을 하셔갖고 꼭 60점을 상회하시면 돼요. 남들보다 한 문제를 더 맞히는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60점보다 한 문제를 더 맞추면 되는 시험이죠. 자, 세 번째, 전범위 모의고사. 나중에 이거는 이제 9월, 10월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범위 모의고사를 통해서 피셋 하면서 함께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때 가서 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력을 쌓는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거. 기본 강의는 1회독 이상 하시고요. 두 번째, 기출문제, 여타, 다른 국가직 시험이라든지 자, 이런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좀 푸셔야 돼요. 너무 시험 포인트가 맞지 않는 사법시험 헌법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사법시험 문제에서도 행시형 문제나 또는 객관식 문제로서 1분 문제 있어요. 1분 문제 말고요. 한 문제당 1분이 아니라 팔찌 산다. 무슨 1분 문제예요. 그거는 1분 문제가 아니니까 시험 시간 자체가 틀려요. 사법시험은 70분이 주어지는 시험이고 40문제. 아니 행정고시는 40문제 40분인데 어떻게 시험 수준이 같아요? 분명히 그거는 포인트가 잘못 맞는 공부 방법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전범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자,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교재 선택이 있는데요. 자, 솔직히 말해서 저는 1000페이지, 솔직히 700페이지 이상 되는 교재는 자제해 주세요라고 하고 싶어요. 어차피 60점을 넘는 시험에서 자세한 학설이라든지 판례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크나큰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접을 거 접도록 하지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는 설명을 해드리죠. 하지만 시험과 거리가 좀 먼 건 여러분에게 학습의 강도를 좀 낮추시라고 권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교수님 교과서라든지 여러 여타 교과서 중 1000페이지가 넘는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랄게요. 강사님들 교재 잘 정리된 거, 요약집으로 잘 된 거 이런 것들을 좀 암기하시는 쪽으로 흘러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재 선택, 대부분 강사님들 교재를 많이 선택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자, 그냥 기본으로 해가지고 절대평가 60점을 넘기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분량, 조금 전에 얘기했죠? 줄이기.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찢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배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해를 선제하고 그 선제된 이해 통해서 자, 과감히 이 부분을 넘어서까지 공부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이지 완전히 버려라. 완전히 포기해라. 이거 아닙니다. 따라서 분량 줄이기. 그 다음에 정리, 암기 꼭 필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강의 듣기는 조금 한 번 강의를 들어라 라고 하는데 자, 한 번 진도를 아주 진하게 강의를 들으시고요. 나머지는 뭐 매일 1시간 또는 매일 자, 1시간은 아니더라도 뭐 격일로 2시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 꾸준히 듣는 습관을 들여서 아무래도 뭐 매년 1년 내내 들으라는 건 아니고요.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강의 시간을 좀 자, 강의 듣는 시간을 좀 가져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헌법이요.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요. 뭐 부서법량도 들어야 되느냐, 헌법 판례를 따로 들어야 되느냐, 또 헌법 시험 보기 직전에 또 최신 판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쪽에 편중되거나 너무 많은 부담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 기본 강의를 조금 반복적으로 듣는 걸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 점심시간
저녁 시간 이런 것들을 좀 화려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이제 강의 듣기 이거 화려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강의는 반드시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르는 과목, 어려운 과목 혼자 하지 마세요. 주변에서 물어봐서 하긴 하는데 강의는 저 전문 강사에게 듣는 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거 뭐 1년 365일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자 1회독은 진하게 듣고 나머지 2회독제는 아무래도 부분이라든지 좀 자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하루에 1시간 정도 한 강 정도 세 강 뭐 이렇게 4강 이게 아니라 한 강 정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생각을 하면서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 학교 수업과 학원 수업을 병행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수업도 있고요. 학원 수업도 있고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교통을 이용할 때 짬짬이 시간을 이용해서 자 자신이 갖는 그런 계획을 꼭 이행하셔야 돼요. 이게 조금만 뒤로 물러설 곳이 없거든요. 세 번째, 질문을 많이 하세요. 라는 것은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라는 거죠. 강의 듣는 거요. 좀 강의는 당연히 필요하고 학원 수업과 학교 수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듣기만 하고 수동적으로 공부하고 자,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둘러가지 마세요. 반드시 질문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질문했다고 뭐 정말 무슨 뭐 면박을 주든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친한 형처럼 자,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자, 처음 하시는 분은 예습은 자제해 주세요. 처음 하시는데 잘못된 선입견도 가질 수 있어요.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달려들지 마세요. 자, 모르는 곳에 갔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죠? 그 지역의 토박이나 또는 복덕방 가서 모르는 곳에 갔을 때 주소를 알아보는 게 가장 좋진 않을까요? 그럼으로써 빠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 갈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많이들 합니다. 학습하는 과정에서 스터디도 하고 하죠. 뭐 여기서 뭐 공부 방법도 하는데 헌법, 스터디까지 해야 되나요? 아니, 여러분이 평상시에 안 하니까. 그래서 약간 모여서 뭐 스터디를 하시거나 그렇게는 하십니다. 근데 저는 주기적인 스터디가 잘못되면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좋은 스터디 있어요. 잘 되는 스터디 있어요. 그 반면에 열의 여덟은 잘못되는 스터디 있어요. 또 오히려 더 안 좋은 습관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스터디를 꼭 필요한가라는 논의할 적에 자신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엄격성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은 스터디가 그닥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 늘 자신에게 조금 여유롭거나 자신에게 조금 더 엄격하지 못하신 분들은 스터디를 조금 권장을 해요. 하지만 뭐 공부 스터디 이것까지는 하지 않고요. 자, 잘 되면 약이고 못 되면 독입니다. 하지만 이런 스터디 어떻게 하냐고요? 하게 돼도요. 너무 오랫동안 자, 갑론을박하지 마세요. 그런 거 모르는 거 나오거나 자, 뭔가 갑론을박할 사안이 있으면 반드시 저에게 가져오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스터디 거기서는 갑론을박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밥터디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요. 밥터디가 또 커피 타임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2시간, 3시간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공부 시간이 뒤처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밥터디를 하시더라도 만날 때, 밥 먹으러 들어갈 땐 만나세요. 하지만 헤어질 때 각자 하세요. 뭐 밖에서 기다리고 밥 먹는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해서 밥 먹는 습관을 어거지로 맞추다 보면 자, 잘못해서 탈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끝나고 나서 또 커피를 자연스럽게 먹게 되고 이러면 시간이 길어져요. 모이는 건 함께해도 흩어지는 건 각자. 그러고 나서 이제 판례 보는 법이라고 됐는데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많이들 그러죠. 판례다. 판례가 자, 솔직히 말해서 비율을 따지자면요. 자, 헌법이라는 과목 자체 비율을 보면 자, 이론, 조문, 판례. 자,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돼요. 보통요, 판례가 40%에서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행정고시에서요. 사시에서는요, 60%, 70%, 많게는 80% 갈 때도 있지만, 행정고시에서는 판례 비중이 사시보다는 낮아요. 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자, 이론은요, 여기는 그닥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한 10% 정도, 10에서 15%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에 반해서 조문은요, 이쪽 파트가 많아요. 보통요, 조문 파트 그러면요, 이쪽이 40% 정도 나올 때도 있고, 물론, 자, 30% 정도 생각을 하시고, 30에서 40%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행정고시는 여타 다른 시험 문제하고 좀 차별이 될. 그래서 판례 비중이 다른 사법시험보다는 좀 작으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비중을 쏟을 경우 40에서 50%다 보니까 잘못하면 실수하고 그러면 60점이 못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문을 행정고시에서는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자, 이론, 어려운 파트나 이론, 이런 것들은 시험 막바지 가서는 조금 공부의 난이도를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론, 조문, 판례 구성으로 됐는데 판례 비중이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만만치 않게 중요한 게 조문이니까 조문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판례 이거 보는 방법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판례 지금 와서 뭐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판례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한 절반 정도 못 미칠 경우도 있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판례를 이해해야만 이론과 조문도 함께 이해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판례를 받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문제도 있어요. 받냐 못 받냐 아냐 모르느냐 정확하게 판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도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문제 못 본 사람은 당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판례는 받느냐 안 받느냐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판례 안에도 논리가 있죠. 당연히요. 판례는 구체적 사건에 관한 판단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갑론을박합니다. 갑도 이해할 수 있고 을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해결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판례는 거기에 따른 논리가 있어요. 반드시 이론적 논리하고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 논리 반드시 섭렵해야 될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신 판례 이거는요 어차피 마지막 가서 중요하고요. 시험의 대다수 판례가 40%에서 50%에 해당되는 판례의 절반 이상이 최근친 판례라는 거예요. 3년 이내 판례요. 그래서 10년간 나온, 15년간 나온, 20년간 나온 이런 판례를 모조리 보는 게 아니라 최근친 판례를 가장 중심으로 하고 과거 판례 중에 아주 중요하고 논리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는 판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갖고 제가 헌법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자, 물론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모든 헌법적 내용을 다 쏟아볼 수는 없죠. 거기다가 제가 누굽니다 라는 거, 제 자랑, 공치사에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곁에 있을 거고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제 이름, 제 농담,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여러분이 답안지 연출하는데 옆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임법학원. 저는 무한 발전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는 그런 속에서 프라임법학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중심에 프라임과 정인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